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980년 5.18 당시 보안사령부가 촬영한 사진들이 39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군이 정보 활동을 위해서 수집한 사진들로 1,700여 장에 달합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진들도 포함돼 있어서 5.18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있는 힘껏 돌을 던지는 한 청년의 모습. 사진 설명에는 5월 18일 금남로 경찰에 돌을 던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1980년 5.18이 촉발된 전남대 앞 충돌 이후 금남로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각종 5.18 사진 중에서도 첫날은 자료가 거의 없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귀중한 사료입니다. 수의를 입고 상무대 법정에 선 정상용 외무부장 등 5.18 항쟁 지도부가 재판받는 모습도 처음 공개되는 것들입니다. 7번이니까 정혜직, 6위 2학년, 5가 김영철, 4가 윤강옥, 3위 정상용 이렇게 지금 알려진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항쟁 지도부. 1980년 5월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국군 보안사령부 군인들이 시위대 처벌을 위해 증거 확보용으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국방부가 보관해오다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간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위대한 광주의 진실로 기록될 것이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은 귀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마다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어 정보가 풍부한 데다 사진 속 인물과 건물 등의 정보로 그동안 맞추지 못한 퍼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사망자들을 분류를 막 하면서 하윈으로 죽은 사람은 무조건 시민들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경군들도 카빈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지금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만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기 위해 정보를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고증과 확인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CIA 기밀문서를 비롯해서 미국 자료들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5월 단체와 정치권도 자료 확보를 요구해왔는데 우리 외교부가 미국 정부의 자료 제공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철옥 기자는 지난 1996년 체로키 파일 등 미 정보기관의 극비문서 2,000여 건을 폭로했습니다. 여기에는 광주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지었던 미 백악관의 정책검토회의 내용이 담겼고 5.18 당시 미군이 계엄군 투입을 알고서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도 담겨 있었습니다. This makes the U.S. role even worse than I originally thought back in 1996. Korean aspirations for democracy simply did not matter to the United States. 당시 엄청난 파장에도 불구하고 주요 내용들이 가려져 있어서 80년 5월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5.18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5.18 관련 자료들을 이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공개한 자료 가운데 삭제 처리됐던 부분을 추가로 밝혀주고 5.18과 관련한 키워드를 검색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기간을 특정하고 그 당시 기간 내에서 있었던 키워드를 모아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문서를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진상규명을 위해선 미국 정부의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5.18 관련 자료 상당 부분이 왜곡되고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미국 기록물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미국 측 자료는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미동맹의 어떤 긍정적 측면을 그 이후에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그때 당시에 미국이 파악한 정보 기록물, 정보 내용은 전부 다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5.18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9년 전의 진실을 담고 있는 국내외 자료를 확보하는 일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의 비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3지대 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논의가 혹시라도 현역 의원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민심을 얻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섭게 불어닥친 녹색 돌풍은 더불어민주당을 광주와 전남에서 소수 정당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입당한 손금주 의원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야권 의원들은 대한신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등으로 갈라져서 말 그대로 춘추 전국시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권 난립으로 총선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 신당으로 뭉쳐서 민주당에 맞서게 될지 그만큼 호남의 선택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지대에서 앞으로 한국 정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새로운 장을 펼치는 것은 민주화를 담당한 호남민의 또 다른 숙제다,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신당 출범과 함께 야권발 정계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다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한 채 3지대 신당으로 옷만 갈아입을 경우 도로 국민의당이라는 거센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3지대 신당의 성공 여부는 참신한 정치 신인을 등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과거와 연이 닿아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역시 내년 총선에서 텃밭인 호남을 탈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상황에 따라서 전략 공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장애인 당구협회 보조금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수들에게 지급한 훈련비와 참가비를 협회 간부 통장으로 돌려받는 등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드러나 전라남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체장애 2급인 김종찬 씨와 동료 2명은 지난 10월 열린 전국 장애인체전 당구 종목에 전남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체전을 앞두고 협회로부터 훈련비와 참가비 명목으로 8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훈련비하고 체제비 이런 정보 공개 자료를 확실하게 우리들한테 선수들한테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올해는 받아져서 저희들한테 체제비하고 훈련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훈련비 등을 지급받은 뒤 협회 간부 개인 통장으로 재입금한 사례도 있습니다. 3년 전까지 전남에서 장애인 당구 대표 선수로 활동했던 이해강 씨. 이 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입니다. 2016년 9월과 10월 협회로부터 40만 원과 30만 원을 전국체전 훈련비와 참가비 명목으로 받았지만 같은 날 곧바로 협회 간부 통장으로 재송금했습니다. 자기가 공동 경비로 쓴다고 자기 개인 통장으로 보내달라 해서 약간 의심을 했었죠. 왜냐하면 협회로 보내줘야 될까 왜 개인 통장으로 할까. 해당 간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재송금받은 것은 공통경비로 쓰기 위해서였고 자신이 협회 간부로 취임하기 전부터 해온 관행을 따랐을 뿐이란 겁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보조금 지급 방식이 바뀐 이유도 당구대표 선수단 내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자꾸 지급도 면허제고 하다니까 선수들이 일부 선수들이 이 선수랑 같이 훈련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 민원이 제기되자 전라남도는 감사에 착수했고 보조금 집행에 일부 문제가 있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수소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연속 보도. 지난 이틀 동안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수소에너지 육성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수소산업에서 미래를 본 전 세계 국가들은 앞다퉈 수소 연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수소경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와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과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는 수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제조업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삼을 수 있느냐, 친환경 연료 기반의 새로운 제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또 강하게 제기가 된 거죠. 녹색 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SS의 대안으로 등장한 건 무게 대비 에너지 저장 용량이 높고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 수소 연료전지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재생에서 나오는 전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저장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소랑 연계하면 저기 원더풀이거든. 수소에서 미래를 본 한국 정부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관련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자에게 주는 보조금과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최첨단 진보한 차고 그다음에 친환경 차고요. 약 3분의 1밖에 비용이 안 든 것 같아요. 휘발유 연료비 대비 절반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커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마다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상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구하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도 끌어내야 하는 상황. 수소 사회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를 정의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조선대 정상화 계획을 다음 달 1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선대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16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 전까지 정상화 추진 계획을 제출하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정의사 후보들을 포함해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20일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학내 구성원 단체들이 이사진 구성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의 한 사립여중학교에서 생활지도라는 미명하에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해당 학교 교장이 속옷 색깔을 지정하고 자연갈색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하라고 강요하는 등 반인권적인 방식의 용모 단속으로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광주시 북구 독림동 산동교에서 34살 임모 씨가 투신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이 설득한 끝에 40분 만에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이성교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광주시청에 도입된 청사 방호 시스템 가동을 즉각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광주시가 도입한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실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광주시가 소통과 열린 행정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있지만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앞에 있는 아시아 다문화 커뮤니티 공원에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플랫폼이 건립됩니다.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플랫폼은 전시실과 회의실, 교류 공간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총 사업비 311억 원을 들여 2021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플랫폼 기공식에서 시민 누구나 즐기고 세계가 교류하는 창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조사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됩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오늘 16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험 가동과 본 가동을 한 뒤 상반기에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환경영향조사 범위는 주민 수용성 조사 범위와 동일한 반경 5km 이내로 하고
오염물질 등 5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를 9개 측정 지점에서 발전소 가동 전에 한 차례, 가동 중에 2차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최은표 교수 연구팀이 암을 표적 치료할 수 있는 머리카락 1000분의 1 크기의 초미세 의료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최은표 교수 연구팀은 나노 자석 입자를 뭉쳐 직경 10나노미터 크기의 의료 나노로봇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고, 이 성과는 동물 실험을 거쳐 국제학술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최 교수는 로봇을 몸속에 주사기로 투입하면 전자기장을 이용해 암세포에 다가가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치료는 물론 다양한 치료약물 전달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에서 소규모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오늘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